자, 동학농민운동 이어서 수업할게. 갑오 을미개혁이고 교재는 16페이지. 자, 요 방금 전 시간에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했었어, 그지? 자, 전부 다 개혁운동이야. 개혁운동인데 갑신정변은 위로부터 아래로 개혁이고 동학농민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끝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봐도 돼. 사실 동학농민운동하고 오늘 배우는 갑오 을미개혁은.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학농민운동 막바지에 청일전쟁 시기였잖아, 그지? 청일전쟁 어떻게 일어났지?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선포했어, 그지? 청일전쟁 한반도에서. 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궁정 내부에서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은 온건계합파인데 김홍집을 내세워서 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해서 개혁 정책을 단행할 기구를 수립을 해. 군국 기무처. 자, 개혁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 정부 기구의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이거 기억을 잘 해야 돼. 자, 지금 한반도에서는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동학농민군은 전라도를 점령을 하고 직강소를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개혁을 요구를 하는 정책들을 패전개혁안을 통해서 내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정부가 마비되는 건 아니니까 정부는 계속 개혁 정책을 단행을 해야겠지. 자, 김홍집 내각이 수립을 해서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하는 1차 가부개혁입니다. 1차 가부개혁.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해잖아. 갑오년 1894년.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도 1894년. 그치? 자, 1차 가부개혁 내용을 보자. 정치면에서는 일단은 이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한 것도 일본이야. 그래서 일단 일본은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일단 완전히 물러나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뭔가 내정 간섭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점점 스며들어서 점령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청을 부인하는 거지. 청의 종주권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국기년을 사용을 해요. 개국기년은 개국원년. 우리 교재에는 개국원년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나라의 왕, 누구 왕 몇 년, 청나라 누구 왕 몇 년, 그걸 따와가지고 우리가 그 연도 세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썼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정부 체제도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뀌어.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있는 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부 할 때 배웠었잖아, 그지? 그리고 경제면에서 재정을 하나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세금, 뭐 이런 것들을 각자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이러면 좀 더 수월하잖아, 그지? 사실 이게 근대적인 정책인 거지, 이게. 재정 일원화.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탁지아문이죠. 탁지아문. 그리고 조세 급납파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쌀, 뭐 배추, 뭐 특산물 이런 걸로도 내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지 않고 세금은 돈으로. 근대화 되는 거지. 근대화 정책이지.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됩니다. 그 패전개혁안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농민들의 기층 백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소리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패전개혁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과부제가 허용.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백성들의 의견이 뭔가 정부 정책에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인 거지.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일본이 점점 일본의 승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그때 이제 일본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을 갔던 친일 계엄파, 급진 계엄파 중에 한 사람인 박영효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야. 박영효랑 이 사람 이름 너무 어렵다. 김홍집 연립내각을 수립해.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개혁을 계속 단행을 하는 거야. 이어져 가는 건데 정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지. 처음에 김홍집 내각일 때는 뭐 어쨌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니까 일본의 눈치를 살짝 보기는 하는데 일본은 청나라랑 전쟁을 하느라 별로 이런 내정 개혁안에 대해서 크게 간섭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주성이 있는 개혁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박영효, 완전 친일파인 급진계합파 사람이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힌 이 사람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다 보니까 좀 더 친일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 자, 이때 홍범 14조, 맨날 이제 군국 기무처는 그대로 있어요. 홍범 14조, 뭐 패정개혁안, 홍범 14조, 이거 전부 다 이제 개혁안이 담겨있는 문서 말하는 거야. 홍범 14조를 발표를 하고, 자, 여기에 근거해서 2차 가부개혁, 그러니까 1차, 2차 나누는 기준이 뭐 일단 그 메인이 되는 이걸 주도하는 세력도 조금 바뀌었고 성격도 좀 바뀌자. 좀 더 친일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정치 면에서는 내각을 7부로 바꿔. 아까 뭐였어? 8나문이었지? 7부로 바꾸는 거야.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일본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정부 개편을 일본 마음대로 하게 됐다.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 그리고 전국을 우리 8도로 지배하고 있었잖아. 이거를 23부로 바꿔. 좀 더 세분화한 거지.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하는데 이 재판소 설치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각 지방의 수령들이 행정 업무랑 사법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독립시켰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좀 더 근대적인 형태의 정부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야. 뭐 나쁜 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리고 사회면에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 교육 입국 조서. 이건 뭐냐면은 교육 체제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 체제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틀로 바꾼 게 요거야. 교육. 이전에는 뭐 서당 뭐 이런 거였잖아. 서당, 성균관, 소학 뭐 이런 거였잖아. 그지? 자,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태의 이름은 좀 달랐겠지. 이때는 소학교였나? 뭐 그랬을 거야. 바뀌는 거. 근대화되고 있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일본이랑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있어.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의 도시죠, 그죠?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여기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 사이, 옛날에 만주라고 하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거기 요동인데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넘기게 돼. 요동반도, 한량.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성과지. 조선만 먹으려고 왔는데 청나라도 먹었네. 그지? 뭐 청나라 입장에서 요동이 아주 변방지역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청나라 내륙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러시아가.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해.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요동반도 뭐 청나라 여기 왜 먹냐고. 그러니까 영국도 이게 끄림직하지. 왜냐면은 청나라는 영국이 이 당시에 거의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요동반도 반환해라 요구를 합니다. 뭐 일본은 뭐 깨갱하고 바로 반환을 하죠. 그지? 아무리 일본이 뭐 청나라한테 이기고 해도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을 다 상대하기에는 좀 전력이 부족하잖아. 그지? 자, 요동 반환하고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명성황후 민씨가 보게 되면 이 정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메인 세력은 민씨 세력이잖아. 그지? 민씨가 이거를 보고
이전까지는 계속 뭔가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 청나라를 개입을 시켰다고 하면은 뭐 요때를 계기로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가 졌네? 그랬는데 일본을 지금 누가 막았어? 러시아가 막았지? 아, 러시아가 더 세구나.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러시아를 불러야겠구나. 다시 박영효를 쫓아내. 박영효를 쫓아내고 3차 김홍직 내각 구성 인원을 바꾸는 거야. 다시 바꾸는데 그 박영효를 쫓아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일본의 세력을 조금 빼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때 성격이 또 바뀌어. 친러의 성격을 띠는 정부 형태로 바뀝니다. 자, 친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을미사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요동판도 뺏어온 거 받자마자 뺏긴 거잖아.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조선은 내가 진작에 먹은 줄 알았는데 조선도 막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네? 그걸 시행을 한 게 주도적으로 시행을 한 게 민씨네. 민씨가 얼마나 고가워 보이겠어, 그지?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잖아, 을미사변이.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세력은 일본 주도로 돌아옵니다. 4차 김홍집 내각. 김홍집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 정부가 몇 번이나 바뀔 동안 계속, 그치? 그래서 이게 해가 바뀌지. 갑오년에서 을미년으로. 을미사변으로 해서 민씨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이제 고종만 남은 거야. 고종만 남았고 일본 세력은 한번 점령을 했다가 쫓겨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단행을 한 게 을미개혁.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주도하는 세력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 일본 주도, 그러니까 약간의 일본, 약간의 조선 자주. 그래서 완전 친일, 친러, 다시 친일. 이해가 되지? 자, 을미개혁 단행을 합니다. 자, 정치면에서 이제부터는 청나라가 아주 물러갔으니까 청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아주 없어. 건양이라는 연호,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고 사회면에서는 뭐 계속 근대화로 향하는 길목이니까 단발령, 이게 이제 근데 의외로 그 국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어. 그래서 단발령에 반박해서 반해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 사용하는 거. 이게 현대 달력 제도지, 그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갑오 을미개혁. 갑오개혁이라고 우리 아마 그 교과서에는 갑오개혁이라고 묶어서 나와 있을 거야. 우리 교재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